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예상은 잘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또 들어맞고 말았는데 뉴욕 시장은 이제 기다리던 금리 인하는 됐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결국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는 상당히 신중함을 앞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던 금리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언급 때문에 이제 하락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우는 마이너스 2.58,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56%, S&P 500도 마이너스 2.95%, 러셀은 마이너스 4.3% 이렇게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85% 이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출발을 마이너스 2.33%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출발한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 때문에 조금 이제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당히 이제 그 하락폭을 줄이는가 했는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개인이 사갖고 그 방어한다는 거는 일종의 역부족이죠.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초가보다는 좀 줄였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34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081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02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다시 또 뒷걸음질을 치면서 2,435.93포인트, 어제보다 1.95%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가 넘게 이렇게 크게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똑같았어요.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파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좀 낙폭을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개인이 매수만 해갖고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13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4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4.36포인트, 어제보다 1.89%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양시장이 다 마찬가지로 시초가보다는 오른 양봉이지만 이게 하락 양봉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음봉보다는 낫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충격 소화는 당분간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현재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이게 좀 걱정이에요. 1,452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좀 애를 쓴 것 같은데 그래도 50원 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450원 80전 말씀드린 순간 또 80전이 올랐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에. 그 다음에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어요. 외국인이 무려 3,298억이나 팔았고 기관은 1,471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는 오늘도 768억 좀 샀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어제 잠시 멈췄다가 오늘 이제 주가 빠지니까 한 36억을 삼성전자를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832억을 샀고 기관은 2,360억을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38억을 샀고 기관은 194억을 팔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85억, 86억 이렇게 팔았고요. 현대차는 외국인은 373억을 팔았고 기관만 147억을 샀어요.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244억, 213억. 기아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매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외국인이 138억 사고 기관은 180억 팔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하고 HLB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고 뭐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제 와중에도 그 양자 암호,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특히 이제 그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오늘도 상한가를 치른. 이게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그랬죠. 뉴욕 시장도 그 난리통에 이 관련주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이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게 이제 점점 새로운 섹터로 자리매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기계 뭐 이런 건데, 특히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그 종목이 이제 앞장을 서서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데, 이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가 주력인데, 뭐 건설기계는 이런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트럼프 수혜주로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요.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면 우리가 좀 반사이익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팅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런 것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뭐 워낙 나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눈에 띄는 개별 종목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스쿨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S&D, 이게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 그 매운 거, 불닭 소스를 포함해서 우리 그 K 푸드에 들어가는 매운 거는 다 여기서 거의 여기서 이 회사에서 만들다시피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 회사 제품에 맞게 조금씩 브랜딩을 달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중국에 공장 진다 이래갖고 그래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뉴욕 시장의 충격을 나름대로 좀 소화를 해나갔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도 좀 충격을 소화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뭐 새로운 또 이슈를 갖고 좀 반등을 시도해 보려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뭐 워낙 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크게 힘은 못 받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이 시장은 오늘 같은 그 소화 과정도 결국은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길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더 급한 게 있죠. 이 정치사회적 혼란. 이게 이제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좀 힘들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어제 유튜브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그 후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흐름 자체를 보면, 인플레이션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하의 기조를 좀 흔드는 발언이 나올까봐 걱정이다 그랬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어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사실 안 해도 되죠. 예. 뭐 이렇게 지표나 이런 거를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안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3, 4개월째 계속해서 그 관련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것도 이제 전원일치가 아니라 반대 의견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립금리에 상당히 가까워서 그 정책 결정을 좀 신중히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2번 정도 생각하고,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나 뭐 이런 거 봐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둘러서 말한 거예요. 이 정도 표현도. 사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충격을 세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지금 흐르고 있는 시장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립금리 얘기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파월 의장 그러니까 연준 발표, 점도표 나오고 툭, 그 다음에 파월 의장 발표하고 또 툭, 이렇게 해서 그냥 듯이 내리꽂아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어요. 뉴욕 시장이. 그리고 이제 더 뉴욕 시장이 급하게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일 옵션 만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들이 그 영향을 받아갖고 하락폭이 좀 커져서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 발언의 충격이 실제로 지수에는 더 크게 났을 수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시장 수급의 문제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본다 그래도 아무튼 어제는 좀 충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야 뭐 미국은 아직 유동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은 계속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충격을 시장이 소화하고 다음 주부터라도 물론 이제 뭐 중간에 크리스마스 껴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펀드 매니저들은 다 이제 휴가 가버렸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뭔가를 이제 이유를 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예를 하나 들면 뭐 이거 봐라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해갖고 또 상승의 그 빌미를 좀 찾을 거예요. 시장이 원래 이제 그런 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우리 시장이에요. 문제는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뭐 그렇다 그러고. 근데 우리 시장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시장은 답이 있어요. 답이. 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이거는 사실은 정치 사회적인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면은 우리 시장은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당장 트럼프가 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각종 이제 트럼프가 압박해 오는 여러 가지 그 교역상에서의 문제를 우린 누가 어떻게 해결해서 담당할 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혼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고 있는 전국의 혼란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왜 속도감이 중요하냐면 오늘도 지금 보세요. 환이 저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끌고 나가진다. 예.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신용평가기관 하나가 약간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잘 아시지만 이제 그 환투기 세력이 공격을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그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속도감 있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8.15 녹화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질문으로. 근데 위기가 기회인 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위기가 다 기회인 건 아니에요. 위기일 때가 기회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위기는 그래서 다 기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직 아니다. 거기까지 아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다가 아니라 위기는 기회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가진 주식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다 같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포가 아니면 용기냐? 그래서 막 사냐? 지금이 뭐 기회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굉장히 침착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 어차피 시장이 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수익도 좀 뒷받침되는, 왜 그러냐면 수익이 뒷받침돼야 수급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종목을 좀 이렇게 압축해 놓고 그러고선 봄을 기다리는 그런 좀 냉철하고 침착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때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래서 너무 서두르시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